네, 반갑습니다. 고본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하나의 삼각 수렴을 상승세로 진행하면서 상단을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후로 전날 좀 하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봉 기준에서 본주 갭 하락이 진행된 구간이자 하나의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7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의 상승 추세는 이탈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채금리 상승과 옵션 만기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들 모두 다 현재 증시 구간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은 미래 이익이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스닥과 반도체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성장주들이 좀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문제는 10년물 실질금리가 2.42%까지 상승해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최근 금리 상승이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물가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에서 현재 그중 하나가 국채금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과연 이 국채금리 악재보다 하나 더 조금 더 증시를 이끌어줄 만한 호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큰 호재들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사실 증시의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지수 기준에서도 라이브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해당 전저점 8월 10일경의 저점이나 그 밑에 지지받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 반등이 새로운 신고가 돌파하고 즉 직전에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었던 하나의 10%대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고 하나의 상승 조정 끝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0% 이상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 뒤에 무너지는 그림은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결국 큰 하락이 나올 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선물지수 기준 그리고 본주 기준 동일하게 대략 마이너스 10%대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이런 자리들까지는 하락이 나올 거예요. 진짜 하락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근데 이 하락의 시기가 8월에서 늦어도 9월 사이에 한번 온 다음에 그 뒤로 10월, 11월 중간 선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9월까지는 증시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나스닥의 상승이 한 2에서 3% 정도 더 상승이 나올 경우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쥐고 가면 안 되는 것이 레버리지 상품이다. 특히 XXL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구간인데 그 중에서 현재 1% 이상, 2% 이상의 상승은 현재 나오지 않은 좀 아쉬운 패턴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채금리가 확정적으로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일본의 엔화를 대신 매입해주는 시장의 개입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 현재 증시의 리스크이자 악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 열렸다라고 해서 국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올 것 같지 않고 확실하게 현재 미국 정부가 어떠한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국채 금리를 내릴 만큼의 큰 카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현재 미국 재무부의 좀 숙제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 방어주, 컨슈머주나 아니면 에너지주 등등이 좀 상승들이 나왔고요. 반대로 좀 성장주,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락이 이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마이크론부터 좀 분석을 드리자면은 마이크론은 1000불 도달한 다음에 결국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940불대를 좀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4시간봉 기준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는 패턴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900불 부근에서 G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경우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900불을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950에서 980불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반등에서는 비중을 충분히 축소해줘야 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마이크론은 1000불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 상승이 A, B, C로 진행된 다음에 종결되고 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상승이 1, 2, 3, 4, 5로 진행될 거였으면은 950불 이하를 이탈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상승 5파동 추세가 아니라
아니라 현재 직전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들 돌파하지 못한 선 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에덴 숄더 패턴이라고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1000불을 돌파했으면 지지받고 올라갔어야 되는 숙제가 마이크론이었다라는 거죠. 1000불에 정말 가장 큰 콜 감마, 풋 감마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콜 월도 1000불이었기 때문에 옵션 기준에서도 마이크론은 1000불을 돌파했으면은 지지받았어야 된다. 이것은 샌디스크도 동일하게 1700불을 돌파했으면은 지지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반등 나올 경우에 980불, 950불 이 구간에선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900불을 단숨에 다이렉트로 이탈할 경우에는 이 종목 바로 제가 볼 때는 이거 700불 다시 한번 더 리테스트 와요. 그러면은 결국 마이크론이 여기서 버텨야 되면 두 가지 패턴인데 여기서 하나 눌렸다고 바로 막 1200불, 1300불 신고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8월 달까지는 여기서 흔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 때 있어서 더 이상 720불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크게 보았을 때 W자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9월 이후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리지만 반대로 9월 전까지 아니면 9월 초중반에 직전 지지라인이었던 7월 30일경의 전저점 대략 750불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 종목 500불에서 600불 떨어진다라는 그러면은 결국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락 5파동 진행되고 A, B, C 3파동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1, 2, 3, 4, 5로 떨어지면 이 종목 500불까지도 하락세가 보이는 그러면은 A, B, C로 끝나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500불까지 대폭락이 나온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나스닥이 결국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10%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500불까지 하락 확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0불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이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2개씩, 3개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론이 500불까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700불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1200불이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공유 드리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마이크론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드리자면은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할 수 있는 위치 900불 지지받고 950에서 980 지지라인 받고 반등 나올 텐데 여기서 확정적으로 1000불을 돌파해야지만 1200불까지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가격대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950불, 980불 비중 축소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하방을 조심해야 된다. 이 떨어지는 하방은 730불, 750불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첫 번째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샌디스크를 분석드리는 이유는 결국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동일하게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샌디스크는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승 5파동이 진행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럼 어제까지 하락까지만 했을 때 이게 4파동 눌림이라고도 사실 볼 수는 있어요. 1시간봉 기준에서 1, 2, 3, 4, 5파동에 대한 3파동 기준에서 5파동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4파동 눌림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눌림이 절대 1600불 밑으로 이탈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직전에 샌디스크는 1600불에 가장 강한 콜월과 풋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냈다라는 것은 옵션 기준에서 1600불이 G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1600불을 이탈할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는 필수적으로 1600불을 지지받아야 된다. 이 점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디스크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릴 경우에 그래서 대략 1400불 정도로 지지받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동일하게 1700불 이상 돌파하지 못하면서 밑으로 빠지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샌디스크 1400불에 1450불에서 한 1500불 정도 지지를 받는지 보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나오면서 최소한 다시 1700불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 한 1700불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 1700불, 1800불 이 사이에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마이크론에서 보여줬던 패턴과 동일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의 상승이 1, 2, 3, 4, 5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A, B, C의 상승 구조나 W, X, Y의 구조를 가져간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상승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XXX가 사실 제일 좀 리스크가 크기는 해요. 그나마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기준에서는 이 종목들 최근에 20%씩, 10%씩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7%, 9% 밀린 거니까 사실 그래도 이 가격대가 일주일 전 가격대보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XXX의 가격대는 현재 8월 11일 그리고 더 보기 때는 8월 4일경에 이 가격대랑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내릴 때는 강하게 밀리고 있는 것이 레버리지 패턴의 특징이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은 올라갈 때도 상승률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를 굳이 쥐고 갈 필요 없다라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동일하게 기술적인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하나의 상승 수렴을 이탈한 상태에서 밀리고 있는 자리이고 하나의 상승 추세 하단 역시도 이탈하면서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 나올 때 550불 이상 결국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결국 460불까지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하면서 내려와요.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460불까지만 리테스트해도 마이너스 한 15% 하락 나온다라고 하면은 속슬 기준에서는 얼마? 45%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45%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략 70불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8월에서 9월 중에 XXL 70불 온다. 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대 상승은 175불에서 185불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최근 샌디스크 20%, 마이크론 15%, 10% 상승 나올 때 이 종목도 똑같이 3배 레버리지처럼 막 혼자 20%, 30% 치고 올라갔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140불 정도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135불에서 145불 정도 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다 보니까 여기 결국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면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자리 비중 축소하는 것이 그냥 낫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지 못할 때에는 결국 상승이 제한되고 나서 한 번 더 무너질 때 다른 종목들이 다 전저점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러 갈 때 동일하게 리테스트를 한다면 속수를 혼자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여기서 XXX가 좀 확정적으로 한 번 더 밀리는 그림, 즉 대략 520불을 확정적으로 한 번 더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아마 뭐 인버스 타점도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스 타점이 한 번 나올 수 있는 자리도 나오겠죠. 아까 45%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속스 기준에서 45%, 그럼 60불 초반 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타점이 나올 수 있어서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역시도 좀 타점을 안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기에는 조금씩 인버스를 좀 잡아가도 돼요. 이게 SQQQ 3배 레버리지거든요. 이걸 3배 레버리지라고 그리고 인버스라고 보지 않고 하나의 차트로 보자면은 A, B, C, D, E 하락 우파동 종을 내고 하락 추세 지난 다음에 하나의 기간적으로 횡보 나오면서 G라인 만들고 있는 종목이. 그럼 어때요? G라인 상단 돌파할 경우에는 최소한 10% 이상 상승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35불, 30불, 33불 이렇게 내려와주는 자리는 매도치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SQQQ의 눌림, G라인 매수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SQQQ가 38불 확정적으로 돌파한 상태이지만 한 번 더 돌파가 나오면서 39불 정도 한 번 더 뚫어내준다면은 이 종목 단기적으로 바로 45불 정도까지도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8월에서 9월까지는 현금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버스 비중 한 10% 정도씩 가져가면서 약간 사익 실현하는 부분 그리고 저점 잡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 잡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증시가 상승을 줄 자리였으면은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됐어요. 언제? 8월 5일, 8월 10일 그리고 8월 13일 모두 3번의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하나의 삼각수렴 가져가고 이후로 돌파가 나온 자리잖아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하나의 저항성 삼각수렴 돌파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확률을 놓고 증시를 대응하기 마련인데 지금 구간에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고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패턴들은 과거 이런 앞에서 보여줬던 패턴들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한번 강하게 빼고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이후로 더 저점을 이탈했던 이런 패턴들을 보자면은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G라인, 최종 G라인까지 내려온 상태다. 하지만 여기서 결국 기술적 반등 나오지 못하면은 한 번 더 빠지는 그림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인 거.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인지 밑으로 쭉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2번 가봐야 되지만 여기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패턴이 나올 수 있어서
나스닥 지켜봐야 된다. 직전에 저항선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돌파했던 저항선을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의 확률이 더 높고 이 반등이 돌파가 나오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해줘야지만이 상승 확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간. 지금은 이거 눌림 나왔다라고 해서 조정 끝 새로운 상승 랠리 시작보다는 상승이 나와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상승이 제한되고 무너질 가능성, 반대로 이 기술적 반등이 제한될 경우에는 바로 무너질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나스닥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은 대략 2%에서 3%대 증시 상승이 나올 때 중소형주들도 조금 더 좋은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리들 다 만들어 놓고 밀리는 그림이니까.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전날 44불을 지지받았는데요. 44불 이탈하시게 되면은 그냥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아요. 4시간 봉 기준에서 구름대 상단, 21선 G라인, 그리고 상승 추세 하단 G라인, 모든 G라인에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 빈 축소가 맞고요. 하나의 지금 파동 카운팅을 가져가는 구간이 아니라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지 여기서 기간적으로 횡보가 나오다가 9월이나 10월 이후로 FOMC를 통해서 금리나 기대감 높아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8월 달에 FOMC도 없고 8월에 연준의 방향성을 볼 수 있을 만한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국채금리를 막을 만한 카드가 없다라는 것도 증시의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리게이트 컴퓨팅도 동일해요. 밑에서 12불에서 15불 때 매수를 해놨던 리게이트 컴퓨팅도 17불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고 밑으로 빠질 때 15불 다시 한 번 더 지지받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DAV 퀀텀 역시도 현재 구간에서 19불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올 거면 하나, 둘, 셋, 넷, 상승 5파동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이 구간에서 바로 뚫고 올라가면서 24불, 25불 올렸으면은 바로 상승 5파동이어서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눌리고 있는 패턴, 지금 결국 상승이 제한되고 하나의 결국 상승 눌림 패턴 나온다라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패턴이 결국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패턴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XXX 반도체 지수, 나스닥 모두 비슷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직 아이온큐도 그렇지만 현재 나비타스 같은 경우가 1, 2, 3, 4, 5로 진행되는 상승 5파동이 종결되고 나서 눌림이 나온다라면 12.5불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포획도 동일해요. 포획도 패턴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1, 2, 3, 4, 5파동 진행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눌림 나오는 자리라면 이 종목도 8불 정도 지지받을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지지받으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하나의 상승 1파동, 2파동 눌림, 3파동 상승세로 이루어진다면 이 상승세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거거든요. 그럼 나비타스 포함해서 포획 포함해서 아이온큐 포함해서 이 강한 3파동 상승세가 남아있는 자리, 이 3파동이 아니더라도 A, B, C로 나온다면 이 A파동만큼의 상승세만 나와도 12불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럴 때 있어서 이 포에지 8불을 지지받고 나비타스가 12.5불을 지지받을 경우에는 지지받고 나서 새로운 상승세가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차트상의 자리인데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A, B, C로 가는 패턴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간적으로 더 횡보가 나오는 패턴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아쉽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술적으로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앞에서도 비슷한 패턴이기는 했어요. 돌파 나오고 나서 밀리는 데 있어서 지지받고 올려줬으면 한 번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 결국 무너지는 패턴들은 보여줬지만 이 과거에서도 무너질 때 전저점을 막 이탈하면서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점 지지받으면서 이후로 기간적으로 횡보 나오고 뒤에 큰 상승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뒤에 패턴들처럼 이런 패턴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비타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11월부터 26년도 1월까지 그리고 20년도 2월에도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가는 패턴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지수 보자면은 지수 기준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속설 기준에서도 하락이 나왔던 패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현재 26년도 기준에서는 나비타스가 저점을 잡고 바닥에서 지지를 받을 때 반대로 속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대략 50%대 하락이 나왔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들이 눌릴 때 중소형주들이 눌릴 만한 강하게 눌리기보다는 쌍바닥 지지단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아이온큐도 그렇고 나비타스도 그렇고 로킬렛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서 저점을 막 이탈하고 아이온큐가 20불, 10불까지 떨어지는 폭락장이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저점 지지받으면서 횡보 나오고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건데 결국 이
수익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소형주들 최소한 지금 물려도 괜찮으니까 한 달 뒤에 봅시다, 2달 뒤에 봅시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물려도 괜찮으니까 라는 앞에 그게 생긴다면 굳이 물릴 필요는 뭐 있겠냐라는 거죠. 떨어질 때 밑에서 잡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결국 향후 아이온큐의 이 가격대, 나비타스의 가격대, 포엣의 가격대, 로켓랩의 가격대 등등 중소형주들의 가격대는 결국 다시 9월 하반에서 10월 달에는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다시 오거나 그보다 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한 달 동안을 내가 계좌를 안 보고 기다리거나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옵션 구조도 좀 콜을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테슬라도 풋을 매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마이크론도 좀 풋을 싱글을 매수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약간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방에 나오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재가 계속해서 덕지덕지 더 붙을 거예요. 시장은 그때가 더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이 점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